박병주 매니저가 오늘 들고선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실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지금 올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즉 0.75%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 그러죠.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가 되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기준금리를 10배 이상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계속 기존의 0%대에서 3%대로 올리면 우리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재무 구조, 특히 실적이 반드시 나야 되는 것들, 특히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되는 기업들은 이제 나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무 구조가 나쁜 회사들보다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회사는 어제 더군다나 수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을 먼저 이제 보유한 종목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달성해가지고 이번에 잠시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황이 이번에 조금 이제 가다가 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같이 이번에 주가가 조정 오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굉장히 셀트리온한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그젤마라고요. 암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이제 신약인데, 이게 지난번에 8월 말경에 유럽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낭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9월 9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그젤마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것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램시마 SC라고요. 자가 면역 진단 치료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피하 주사체라고 자기가 직접 주사를 마치고 있는 세계 최초 치료제가 되겠는데 무려 시장 규모가 52조입니다. 근데 그 치료제가 지금 이제는 영국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에 해당되는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무려 영국 시장에서 58%의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를 무척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벌써 53% 올라갔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조선주, 방산주, 2차전지 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유행어가 나올 때 주가가 지금 이 종목처럼 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추격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누리시면 되겠지만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격도가 높은 주식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온컴텍은 1차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유신 이 종목은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해가지고 계속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앞에 있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신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유지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네오이즈를 말씀드렸는데, 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가 다 매물대잖아요. 여기를 대량 거래 양봉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오늘은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많이 거래량이 좀 무려 지금 보니까 한 60%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피의 거짓이라는 그 게임이 내년에 출시될 그런 예정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그 기대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먼저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400원입니다. 매수가 12,400원에 제시하겠고요. 종목 이름은 푸른
푸른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푸른저축은행 먼저 이 종목의 가격의 큰 위치를 한번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월봉에서 작년에 2021년의 고점이 26,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400원대니까 그 가격에서 3분의 1 가량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충분히 빠져 있는 그런 낙폭과대한 그 주가의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오른 가격의 일봉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초보분들이 보신다면 뭐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오늘 여기서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6,000원에서 지금 36,000원 지금 본다음에 가격이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요런 데에서 내가 미리 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오랫동안 내가 지루하게 보초병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거래량이 평소보다 100배가 많이 터지면서 각도가 예리하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루하지 않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오늘 과감하게 이렇게 저는 매수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종목이 이제 어제 대량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온 목적,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자, 이 종목에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오늘은 제가 한 개만 준비했어요. 원래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데, 자,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9월 달에 올리면 무려 1년도 안 돼가지고 10배를 올리거든요. 그렇다면 불문가지 올해 아마 늦가을부터는 급격한 경기 침체가 축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부터 습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들을 항상 본다는 거예요. 미리 제가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보면은 자본 총액이 2,900억이거든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 총액이라는 건 이 회사의 최후의 보루라는 건데, 이거를 전체 주식으로 나누면 한 주당 19,230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현재 12,450원대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를 내가 12,450원에 샀는데 지금 당장에 해산했을 때 내 통장에 19,230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당 순자산가치라는 뜻이고, 그게 BPS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보신다면 지금 영업이익이 보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1억, 그리고 2020년에 보니까 162억을 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안정되게 이렇게 180, 올 상반기 때 83억을 냈는데, 그런데 금리를 지금 한국은행이 미국에 따라서 계속 올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의 이자를 금리가 올라가면서 챙길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리스크는 약간 물론 있겠죠. 이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겠지만 예대 마진의 이익이 더 클 수가 있고, 또 주가가 자기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즉 19,230원 대비 현재 주가가 12,45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 종목도 현 구간에서는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금리를 올렸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러한 것들이 어제 주가에 어제 거래량에서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전문가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을 좀 편입을 해주셨는데, 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기가 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네. 은행주나 이런 금융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서, 금융사들 중에서 푸른저축은행을 좀 굳이 뽑으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생쇼의 특징이 뭐냐면 해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빨리빨리 내는 특성도 있어요. 내가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런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푸른저축은행은 어제 평소보다도 이렇게 100배, 100배. 보니까 이제 푸른저축은행을 보면은요, 그저께 거래량이
16,000주였어요. 그런데 어제 거래량이 그 490만 주, 무려 290배. 평소보다 290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은행은 그런 은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수급을 중점으로 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관점을 보면서 자,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3,500원이고요.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